중국은 요즘 좀 어떻습니까? 경제가 좀 한동안 왜 G2다 중국이 세계 경제의 구원자인 것처럼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친송 일변도였잖아요. 근데 오늘 들어서 왜 중국도 간다 이렇게 겁을 주고 있는 거죠? 오늘 아침에 나와보니까 어제 저녁에 중국이 금리를 내렸더라고요. 지난달에 2008년 12월에 내린 이후로 지난달 8일날 처음으로 내렸고 한 달 만에 또 내렸어요, 금리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금리를 내린다고 하는 거는 돈을 풀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경기를 좀 부양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렇게 한 달 사이에 두 번 금리를 내리는 것은 그게 흔한 일은 아닙니다. 예전에는 그런 일도 있긴 있었으면 흔한 일은 아니고 그만큼 좀 급박하다고 생각이 되는 거고요. 중국 당국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보는 거겠죠. 그럼 방금 정 시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대체 왜 이렇게 됐느냐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중국은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GDP에서 수출 차지하는 비중이 40%가 넘죠. 그리고 또 하나는 국내 투자입니다. 국내 투자. 그러니까 고정자산 투자라고 하죠. 길 닦고, 철도 놓고,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또 GDP 비중이 한 30-40% 됩니다. 나머지가 이제 국내 소비인데요. 소비가 굉장히 작은 거죠. 미국하고 좀 반대의 형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 시장에서 중국 물건을 사줘야 되는 나라들, 많이 사줘야 되는 나라, 미국하고 유럽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수출이 굉장히 어려워졌죠. 그리고 나서 그러면 2008년에 그런 위기가 있을 때에는 사실 예수비양을 통해서 했습니다. 예수비양을 통해서 그때 당시 4조 위안으로 하면 우리 돈으로 한 800억 정도, 800조 정도 되죠. 네, 그 정도 돈을 한꺼번에 풀어버렸어요. 그래서 800조 같으면 우리나라가 1년 GDP가 1200조, 1250조입니다. 800조의 규모를 여러분이 대비치 잘하실 수 있겠죠. 그 돈을 한꺼번에 풀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제가 기사를 쓸 때 잘 못 쓰면 이렇게 이해하기 힘들게 쓰면 항상 옆에서 이렇게 지적해 주시는 분이 우리 실장님이십니다. 굉장히 좋은 분이죠. 그래서 그 돈을 풀어가지고 경기를 살렸어요. 근데 그 돈이 말이죠, 너무 그때 많이 풀린 거예요,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수준으로 풀린 건데 이번에 그래서 돈을 또 그렇게 풀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한꺼번에 돈을 많이 풀 수가 없어요. 중국 정부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죠. 2008년에 돈을 풀어놓고 난 다음에 계속 그 돈을 걷어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 가지고 그러니까 긴축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가지고 중국이 긴축을 조금 냄새를 풍기면 세계 증시가 그냥 막 흔들렸다가 긴축 안 한대 그러면 다시 또 올라갔다는 그런 상황이 반복이 됐었는데 지금 수출이 워낙 힘들고 하니까 그리고 세계 유럽 위기가 장기화될 것 같으니까 중국도 이제는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지금 다시 금리를 내리면서 경기 부양에 조금 나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은 상황이죠. 좀 거시적인 얘기인데요. 중국이 미국의 맞짱을 뜰 수 있다 없다. 말하자면 G2가 될 거다 안 될 거다. 그거는 단순하게 이제 경제력만 가지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여러 가지 상황을 가지고 봐야 돼. 중국의 의지는 단호합니다. 그거는 꼭 한다. 제가 맞짱을 뜬다. 네, 2006년도에 후진타오 주석이 미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2006년도라고 하면 이제 올림픽을 2년 앞두고 중국이 경제도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세계에서 뭔가 해보겠다 하는 그런 우리 목소리를 내겠다라고 하는 생각 그리고 세계가 우리를 인정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맘투고 있을 때입니다. 2006년도에 후진타오가 예를 들어서 그때를 설명을 드리면 갔는데 외국 국빈이 방문하는 거는요, 대통령 정상이 방문하는 건 여러 가지 격이 있습니다. 최고의 격이 국빈 방문이고요. 그 밑에가 공식 방문이고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국빈 방문으로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미국에서 그걸 안 받아들이고 공식 방문으로 격을 낮춰버렸어요. 그리고 후진타오 주석이 있던 그 얘기를 할 때 People Republic of Korea가 아니라 People Republic of China가 아니라 Republic of China라고 국가명을 잘못 얘기해줬어요. 그리고 후진타오가 연설하고 있는 와중에 반중국 단체인 파룬국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서 한 사람이 난입을 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난리를 한번 쳤죠.
여러 가지 결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후진타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국의 입장에서 굉장히 무시당하고 외교적인 이 결례가 반복이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이 나빴을 겁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중국 그 교민들하고의 모임에서 후진타오가 당나라 때 그 중국의 시성이라고 하는 두보의 시를 하나 읽었어요. 그게 이제 망망이라고 하는 시인데 그 마지막 구절이 어떻게 되냐면 제가 뭐 발음이 안 좋아서 중국말로는 안 할게요. 할까요? 중국말 네, 해보세요. 후의 땅 링决定依然中山桥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반드시 산 정상에 올라가서 이 밑에 있는 산의 작은 것을 내가 꼭 지켜보리라 하는 그런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꼭 미국을 이겨서 미국을 한번 밟아보겠다 하는 그 뜻을 그 자리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게 지금도 중국의 지도부들이 가지고 있는 일관된 생각입니다. 단 그것이 실현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다른 차원의 문제죠. 중국이 가지고 있는 아까 저도 사실 람니 뭐 이런 얘기하면서요. 나도 저렇게 고차원적인 얘기를 좀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런 중국의 시스템이나 중국의 형상 이런 것들은 저는 고차원적인 얘기가 안 됩니다. 뭐 이민자에 대한 뭐 메디케어 시스템이 워낙 잘 돼 있다 뭐 그런 얘기 하시는데 중국에서는요 의료보험 제도라는 것이 없어가지고 맹장 수술만 했는데 뭐 해이농장선인가 시골에서 맹장 수술을 했더니 우리나라 돈으로 뭐 4억 원의 의료비 청구서가 나왔다 뭐 이렇게 신문에 나오고 막 그럽니다. 뭐 그런 정도의 낙후된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이 이제 의료뿐만 아니라 여러 번만 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맞짱을 뜰 수 있겠느냐라고 하신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지금 답변은 못하지만 그들의 의지만큼은 확고합니다. 높은 산에 올라 저 낮은 아래 산들을 쳐다보리라 라고 해준다고 얘기했대요. 두보시를 배우고요. 예, 그렇습니다. 두보시를 알기는 알았나요? 중국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는요, 제 개인적인 경험은 이렇게 만나가지고, 어제 뭐 했어? 그래, 어디 갔었어? 그거 재밌었어?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어제 텔레비를 보니까 누가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하더라. 하는 데서 사실은 대화가 많이 단절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시를 인용하고 사자성어를 인용하고, 저는 그런 걸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얘가 또 시작이구나. 이렇게 하는 그런 그렇죠. 특파원이 잘 몰라서 그런 개인적 경험이에요. 아니면은 중국 애들이 보편적으로 많이 안다는 얘기예요. 예, 제 개인적인 경험이기도 하고 중국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압니다. 시와 사자성어, 시 이런 것들 인용해서 말하는 것을 굉장히 즐깁니다. 이 굉장히 중의적인 어법을 쓰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말 자체가 중의적이지 않습니까? 사자성어나 시 이런 거는 굉장히 중의적인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굉장히 즐기고 그렇게 해서 자기네들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대처하고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대처할 수 있는 아마 문화적인 특징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몇 년 전에 중국에 가서 중국 지식인들을 만나서 밥을 먹으면서 일어날 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얘들은 너무 무식하다. 저 옛날 얘기들도 아는 게 하나도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동안 교양이 많이 된 나이인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실장님이 특별히 아시는 게 좀 많습니다. 제가 모시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중국이 맞짱을 떴다 그러는데 미국 애들은 받아들이나요? 그 중국의 그런 헛된 망상을? 현실적으로 미국은 인정을 하는 분입니다. 그래요? 예, 인정을 하는 분입니다. 일단 중국의 경제 통계가 못 믿을 것이라고 말은 하지만 일단 경제 성장 속도를 보면은 미국이 20년 또는 30년 내에 단순히 GDP 증가율 속도를 계산해 보면은 따라잡힐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 정치, 외교, 군사적으로도 중국을 견제하는 노력들이 많이 보입니다. 최근에 힐러리 클린턴이 미얀마를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미얀마 아시죠? 옛날 버마라고 부릅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아직도 버마라고 미얀마를 국가 이름을 그렇게 지칭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버마의 정권을 잡고 있는 것은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세력입니다. 그 군사 쿠데타 정권이 펴는 모든 정책은 미국이 인정하지 않겠다. 그래서 아직도
그 국호를 군사 정권이 바꿨거든요. 버마에서 미얀마로. 그런데 미국은 그걸 아직도 인정을 하지 않아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버마를 다녀와서 관계 개선을 발표를 했고 실제 외교 관계를 복원시켰습니다. 그래서 힐러리 클린턴은 미얀마라고 불렀나요? 아직까지는 미얀마로는 안 부르고 있습니다. 그 나라 뭐 이렇잖아요. 버마라고 부릅니다. 공식적인 국호는 버마라고 국무부는 지칭하고 있습니다. 아웅산 수키 여사가 맞습니다. 미얀마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버마라고 불렀어요. 영국 가서 영국 가서 자기 나라를 네. 미얀마라고 부르지 않고 우리 버마 이렇게 불렀거든요. 네. 근데 미국 친구들 그래서 미얀마에 가서 그 중국하고 무슨 상관이 무슨 상관이 있냐면은 미얀마는 전통적으로 친중국 국가입니다. 친중국 국가이고 그리고 북한에도 북한과 무기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친중국 세력을 미국이 쉽게 말하면 껴안은 것이에요. 중국 바로 밑에 있는 친중국가에 야 우리가 이제 봐줄 테니까 우리하고 외교관계를 펴자. 미국이 버마와 외교관계를 끄는 것은 그런 군사 세력이 집권한 이유도 있었지만 집권한 이후에 각종 인권을 유리를 했고 그리고 민주 세력을 탄압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얀마 군사 정권이 그 민주 인사들을 석방을 많이 했고 또 석방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두 가지 관계, 친중국 국가라는 그래서 친중국 국가를 우리 세력으로 끌어들이자라는 그런 전략적 의도하고 그리고 실제 인권, 민주적으로 버마가 개선이 되고 있다는 점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중국에 대한 미국의 포위 작전이 좀 있나요? 말하자면 미국은 요즘 다시 태평양 국가다. 그래서 필리핀에도 다시 들어가고 맞습니다. 한국에는 FTA 해주고 맞습니다. 또 미얀마에도 들어가고 지난 2010년이었죠. 2010년 서울에서 G20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G20 정상회의에 브라크 오바마 대통령이 참석하기 전에 동선을 보면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지도상으로 아마 언론에서 봤을 겁니다. 어디를 가냐면은 인도를 거쳐가지고 동남아시아 몇 개국을 거쳐서 쭉 한 바퀴 돌면서 갔죠. 예,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서울이 왔는데 그 동선을 보면은 중국이 태평양 쪽으로 남하하는 것을 막겠다는 강렬한 메시지가 담긴 동선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는 확실하게 중국을 견제하겠다. 물론 중국이 커오는 힘은 인정하지만 그러나 우리도 강력히 견제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드러내보는 것입니다. 사실 일본 특파원이 올라와서 물어보려고 했는데요. 제가 일본에 몇 년 전에 갔을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본 자위대 참모 본부에 우리로 따지면 3스타 정도 되는 친구들이 이제 제 호스텔을 하면서 같이 밥을 먹는데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일본 친구들한테, 일본의 자위대 고위 간부들한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다. 옛날에 일본하고 중국이 청일 전쟁을 했잖아요. 청일 전쟁을 할 때 중국 애들이 일본 애들 게임이 안 됐거든요. 일본이 간단하게 중국을 일축을 했는데 청일 전쟁을 할 때 그 당시 청나라와 일본의 군사력의 차이하고 지금 중국하고 일본이 맞짱을 뜬다면 지금의 군사력 차이하고 어느 정도라고 보느냐 그거 제가 물어봤어요. 답이 뭐였을 것 같아요? 지금은 다이다이 좀 된다 이렇게 답했을 것 같아요. 그 정도 수준 아니었을까요? 근데 이건 자기들 참여본부 고위직이 내보고 한 얘기가 그때보다 지금 차이가 크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은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일본의 자위대가 지금 이제 재무장한다고 오늘 아침에도 여러 가지 어제도 뉴스가 나오고 굉장히 말이 많아요. 플루토늄 저장고는 풀어서 바로 원자 폭탄을 만들기 시작하면 불과 2주면 수백 개의 원자 폭탄을 만들 수 있다는 건데 그래서 일본 애들하고 저녁 먹으면서 깊이 얘기해보면 중국 저거는 종이호랑이다. 하루아침에 말하자면 도시락 까먹듯이 까먹을 수 있다는 기분을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게 어느 정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리야? 중국의 국방비가 얼마나 늘었는데 중국의 경제 성장이 되고 중국 국방비가 GDP 몇 프로씩 매년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항공모함을 만들고 있는데 무슨 헛소리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일본에도 이렇게 답해요. 그거 다 임금비예요. 그거 다 임금비예요. 그리고 한 가지 이렇게 얘기해요. 이지삼이라고 있잖아요. 이지삼은 이제 함정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기함을 포함한 이제 시스템인데 우리나라도 이지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지스 함대 하나가 완전 풀로 무장을 하면 주한미군의 전체 화력하고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지스 함대가 무장을 전부 하면 우리나라 주한미군이 가지고 있는 화력하고 거의 비슷한 정도로 어마어마한 화력을 갖고 있는데 일본에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일본이 이스라엘이 이지스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고 5종가 그렇게 가지고 있어요. 일본이 4개 종가 3개 종가를 가지고 있는데 물론 그 공개된 건 아니고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일본이 3개 종 4개 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일본은 이지삼에 너무 믿는 거 아니야? 이지삼 몇 조를 가지고 있다고 너무 큰 소리 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물으니까 그 자위대 친구가 한 얘기가 이렇게 이지삼 그거는 다 빈껍데기예요 그러더라고요. 왜 빈껍데기냐 그러니까 미국이 이지삼을 팔아먹기는 팔아먹고 정작 그 안에 이제 장착을 해야 되는데 무기들을 그건 안 준다는 게 미국이거든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어떤 때는 참 어디 태평양에서 저 월드컵 하듯이 태평양 여기 하와이 이런 데서 한국 중국, 미국, 일본 이런 애들이 이제 매년 와서 실전을 한번 해봤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야 북한 애들도 현실을 제대로 깨닫고 한국 국민들도 현실을 제대로 깨닫고 하지 전부 이게 실전을 안 해보니까 뭐가 뭔지 모르면서 괜히 배짱이나 부리고 후라이나 치고 과장되게 뻥이나 치고 공간이나 치고 이런 거 아니냐. 차라리 태평양 여기 해역을 정해가지고 자 한번 붙어보자 해서 올해는 한 100명까지만 희생할 수 있다 해서 정해놓고 실제로 작은 전쟁을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또는 5년에 한 번씩 미국은 그런 실전은 동맹국들하고 실전을 가상한 훈련을 합니다만 미국 국방부는 실제 워게임이라고 해가지고 가상 전쟁 게임을 합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 하는데 보면은 물론 미국이 이기는 걸로 나오는데 힘은 딸린다는 그런 식으로 나오긴 합니다. 근데 미국이 압도적으로 위에 있다는 보고서는 절대로 안 나올 겁니다. 압도적으로 위에 있다 그러면 국방재산 깎아라는 거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그런 얘기 잘 안 하겠죠.